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 미국의 저축률이 이제 사상 최저치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코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네, ETF라는 측면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들어올 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개인 물량 대비보다 다양한 고객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열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뭐 샌프란시스코 연흥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9월 정도가 되면 거의 고갈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에일님께서 직접 이렇게 돌려보았을 때 이거 서버 비용 좀 많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계속 돌려서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스테이블 가치에 대략 한 70억 불 정도가 소각이 일어났다라는 점은 반대로 유동성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달러에 있는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뭐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FD USD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일본 쪽에 진출해서 가져가는 요게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팔 쪽이 있겠죠. 근데 페이팔 쪽은 아무래도 약간 계속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그 이력 부분과 그리고 거래소가 만약에 페이팔 코인 마켓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민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직도 몇 가지가 좀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파이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자, 다이의 분명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점인데 왜 어떻게 보면 에이브와 다이는 왜 이렇게 지금 잘 못 치고 나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빠졌던 이유도 이런 측면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 요약을 하게 되면, 야, 자산 안전하냐? 아니다. 그리고 벌금이 있는데 이거 모르쇠로 일단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메이커 쪽에 비탈릭 씨가 최근에 매도를 했던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또 메이커는 또 최근에 또 미국 국채 예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메이커가 요거 물량 가지고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알트코인 기반에서에 따른 디파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주어야 알트코인이 좀 무지막지하게 좀 오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디파이가 약간 둔화가 보인다라는 건 아무래도, 그리고 한동안 성장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건 한동안 알트코인에 따른 측면에서도 약간 재미가 없을 확률도 매우 높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는 디파이가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기 좀 바랄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비트코인 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 자료 기반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압도적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 있는 자금이 지금 쪼개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레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의 73일마다 대략적인 추정 73일마다 물량을 덤핑하는 것도 언제 남았냐, 10월달과 12월달 두 번 남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9월 10월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것도 같은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 추이도 여전히 시장 추이에서도 11월 달에 올릴 수 있는 퍼센티지가 아직도 좀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BUSD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4년도에는 BUSD가 빠져주고 오히려 BNB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자금의 유입도도 같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압수해서 비트코인 판매 현황을 보게 되면 대략 올려쳐서 20만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익도 대략 한 6조 원 정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비트파이넥스는 대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거래 수수료의 수익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또 거래소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FTX 지갑에서 1천만 달러 암호화폐 이동으로 인해서 토큰 덤프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나 이더리움 빼놓고서는 알트코인에 있는 더더더 유동성이 떨어지는 형태와 그리고 가격의 변화 추이가 더욱더 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스텔라 쪽에서 이제 분위기가 10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 봐라 라고 해서 또 해당 트윗에서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번스타인 쪽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는 알트코인 ETF도 출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는 알트코인 ETF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이더리움 이후 시총 규모 대비로 ETF가 만들어지긴 할 것 같긴 하지만 반대로 그게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정도가 좀 미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ETF까지가 되었을 때 총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코인들까지는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디파이 시장의 위축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이커다오 쪽에서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야 알트코인에게 좀 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디파이 쪽의 변화 추이가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에 있는 추이에서도 좀 많이 저해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여전히 남아져 있는 FTX 그리고 마운트 곡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73일마다 던지는 물량까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멈춰줄 것인지 조금 더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재미없는 시장으로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서도 이겨내셔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또 그만큼 기다릴 만큼 또 보상도 클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편으로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생에서 변화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오지랖으로 한마디 더 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생각했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이라는 거는 내려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내가 돈이 없는데 뭔 놈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냐라고, 너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요런 시점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있는 시점에서 계속 내가 왕년에 17년도 때는 이 정도 돈이 있었어. 그런 마인드를 지금은 그게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패턴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내가 적정 수익률 대비를 고려를 하면서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반복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본다라고 해도 나의 욕심에 있는 마지노선을 이미 돌파를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그 욕심에 있는 개선 목표 추이를 다시 한번 변경을 하게 되면 무한고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안 좋았었을 때 더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시점을 고통을 잘 견뎌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 위점에서 수확을 또 못해내면 그만큼 진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적인 측면도 공부하고 또 학습해서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